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레슨 9부터 12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론을 나갔는데 그 내용에 대한 OX 문제를 풀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레슨 9에는 부동수점 표현법인데 최근에 작년에도 나왔었고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표현해 보면은 BCD든 FCD든 이런 코드들이 있죠. 근데 이런 코드보다도 가중치냐 아니 비가중치냐 아니면은 자보수 코드가 이제는 한 두 번 나왔었죠. 그다음 연산의 이제 종류로 들어가면은 엔도 연산이 마스크 연산이었었고, 그 다음에 엑소오아가 이제 컴플리먼트 컴페어에서 이제 비교 연산이었었죠. 그런 게 나왔었고, 시프트 연산이 몇 번 나왔었고요. 그런 거 아셔야겠고, 그다음 컴퓨터 구성 요소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보면은 제어 장치와 이제는 주변 장치로 나눠지는데 이제 저어 장치 구성 요소가 몇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것도 몇 번 나왔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단어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면은 10진수 마이너스 13을 이해보수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음수 표현은 1해보수, 2해보수, 부하 크기가 있는데, 부하 크기 또는 부하 절대치는 낼 일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건 이론상 쓰는 거고, 그럼 1의 보수는 딱 한 번 나왔다고 했었고요. 2의 보수가 이제는 대부분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13을 구하려면 플러스 13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1, 2, 4, 8, 16 안 되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비트만 참이라는 거니까 1, 2, 4, 8 6비트 들어가 있죠. 6비트니까 00 이렇게 채워 놓으면은 이게 10진수를 2진수로 바꾼 거고, 마이너스 13을 바꿀 때 방법이 얘를 2의 보수라 있으니까 2의 보수를 취하는 방법이 우리가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측에서 좌측 가면서 첫 번째 1을 만날 때까지 써주고 나머지를 바꿔줘도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00, 11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의할 거는 음수일 때만 2의 보수든 1의 보수든 보수를 치워놓은 거예요. 양수면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양수면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지. 음수니까 바꿔주는 거죠. 음수니까. 양수라면은 만약에 13을 표현해라. 양수 13을. 그럼 2의 보수를 쓰는 컴퓨터에서 양수 13을 이진수로 표현해라.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음수일 때만 우리가 변환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덧셈인 경우는 그냥 덧셈 하는 거잖아. 그죠? 보수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13 빼기 10 이렇게 하나 13 더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마이너스 10을 1의 보수든 2의 보수로 보수를 취하려는 거죠. 보수를 취해서 더하면은 결과가 같으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음수일 때만 보수 치는 거예요. 얘도 보수 치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13을 보수 치면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13은 그냥 13 이진수일 뿐이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보수 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 보면은 부동수점 표현법인데 지금 우리가 754 표준이 표준이에요. 표준이기 때문에 얘만 나와. 이제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IBM 하드웨어도 있고 애플 하드웨어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호환이 되게끔 하려고 했던 게 754 표준이 되는 거고요. 정기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1.m 곱하기 2의 지수승 이랬었죠? 예. 그래서 이게 소수점 첫째 자리에는 유의숫자, 가수부죠, 유의숫자가. 예. 그래서 가수부, 유의숫자가 오도록 하고 지수부, 가수부 이렇게 만들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부, 가수부 만들면 이게 떠올라야 돼. 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안 떠올리면 안 됐었죠. 우리가 이제 단정도라고 하면은 32비트가 되는 거잖아요. 단정도 하면은 첫 번째 비트가 사인 비트, 그 다음 8비트가 지수부, 나머지가 23비트가 있는 가수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건 정기화하는 거고, 정기화. 그래서 정기화 할 때는 1.m 어쩌고 나와야 돼, 이렇게. 2의 지수승.
이 m이 이제는 유수차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게 가수잖아요. 가수, 실제 수, 가수. 이가 지수성인데 127 바이어스를 쓰죠. 지수부를 표현할 때 127 바이어스를 쓰고, 이 m이 가수부, 실제 가수가 들어갈 부분이죠. 지수가 이제 128 바이어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부가 들어갈 거고, 지수승. 그 다음에 S가 이제 사인인데, 사인이 양수면 다 그래. 아까 뭐 우리가 1의 보수법이나 2의 보수법도 보면은 양수면 0을 써주는 거고, 음수면 2를 써줬죠. 예, 그래서 맨 좌측한 비트는 사인 비트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멀쩡한 수를 정규화했잖아요. 그죠? 우리 책을 잠깐 보면은 28페이지에 보면은 그 예제가 나와 있는데, 그 멀쩡한 마이너스 13.625를 이렇게 뭐 1.m 2의 지수승이 바꿨죠. 그럼 지수승으로 바꾸는, 이렇게 이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형식으로. 이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는 어때요? 느리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수를 보수를 취하고 이러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우리가 사실 뭐 보수를 취해서 가산을 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내가 뭐 이런 뭐 병렬 출력 컴퓨터, 빠른 속도를 내는 뭐 이런 뭐 슈퍼컴퓨터 이런 걸 하면은 감상기, 승상기, 재상기를 다 쓰겠죠. 그렇죠? 근데 개인용 컴퓨터는 비싸면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거지. 감상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승상기, 그다음에 나눗셈기, 재상기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쓰면은 컴퓨터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보수를 취해서 더해서 감산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3번을 보면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 원지의 거리를 3이라 해도 3.14라고 해도 3.14, 15, 92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간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했었죠. 다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수부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수부까지 표현하면 어떨까요? 더 정밀하겠죠. 그래서 예를 이제는 정규화하면 이게 십진수를 정규화할 때 IBM 컴퓨터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에 좀 옮겨서 0.314, 1592 어쩌고 저쩌고 하죠. 예, 이거를 이제는 10의 1승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얘도 실제 유수가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어쩌고저쩌고까지. 곱하기 뒤에 지수부. 예, 어차피 얘도 이제는 가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이런 숫자를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응? 이렇게 내가 3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3.14, 159이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수부하고 가수부를 분리함으로써 가수부를 크게 하면 어때요?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겠죠. 내가 3.14 이런 거보다 3.14, 159이 쭉쭉쭉 가면은 많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좀 더 이제는 원주의 길이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하려면 가수부를 늘려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정밀도를 높이려면 저 문제 있는 것처럼 정밀도를 높이려면 가수부를 늘리는 거고, 보세요. 아주 작은 수 0.0000314 이런 것도 쳐봐. 그러면 정규할 때 0. 얼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응? IBM 컴퓨터 그냥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럼 0.314 곱하기 값이 커졌으니까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죠? 예, 값이 커졌잖아요. 그죠? 커졌으면 줄여주면 되는 거죠.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0.0000314라는 값은 엄청 작은 값이에요. 그죠? 엄청 작은 값. 응?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314, 000000 이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똑같이 이제는 이렇게 정규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제 0.314 값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 그죠? 이렇게 표현해놔. 어? 이렇게 표현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부가 이제는 가수부가 이제 지수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이제 봤었을 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려면은 정규화 과정 거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겠지만 이거는 아주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 큰 값이죠.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가수는 똑같아요. 314로. 지수부가 다를 뿐이지. 근데 이건 되게 작은 값이고 얘에 비하면 엄청 큰 값이지, 이 값은.
그러니까 아주 큰 값이나 작은 값을 표현할 때는 지수부를 늘려줘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암기해? 저거 다 나왔던 거도, 과거에. 예, 그래서 얘는 정기화는 뭐 0. 얼마를 떠올리든 아까 했지만 1.m 곱하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얘는 1.m 이진수니까. 10진수니까 0. 얼마 했는데 이거는 IBM 쓰는 건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이 방법 바꿨죠? 똑같죠, 이거. 지수부를, 가수로 늘리면, 정확하겠구나. 정밀도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수부로 늘리면 이렇게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얘도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7사표준은 32비트 단일 정밀도가 단정도예요. 그냥 여기서 첫 문제 단일 정밀도 이렇게 내도 되고 단정도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부가 이제 8비트였었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는 23비트가 가수배였었죠. 자, 그래서 형식 알고 7사표준은 127바이어스야. 128바이어스 안 돼. 128바이어스는 기존 IBM 컴퓨터에서 썼다라고 했었죠. 하드웨어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편화되게끔 만든 애들은 IBM이에요. 애플 컴퓨터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이제는 뭐 AT 컴퓨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개인용 컴퓨터로 먼저 나오는 건 애플인데 애플은 호환이 안 되죠. 다른 컴퓨터라고. 이게 호환이 안 되고 호환이 되게끔 만든 게 아니라 IBM 컴퓨터이기 때문에 IBM 컴퓨터에서 이런 방법을 썼었죠. 128바이어스를.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드웨어가 뭐 IBM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졸업 PC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애플 컴퓨터도 있고 하드웨어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표현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잡은 게 트리플 2에서 7사 표준을 내는 거고 그때 127바이어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번 보면은 이제 최사 표준에서 이렇게 덧셈과 뺄셈을 할 때 가수 위치 조형은 지수부가 작은 수였나요? 지수부가 큰 수였었죠. 큰 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부가 이제 작은 수의 가수 위치를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또 뭐 29페이지 있는데 시험에서 2번 정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1, 2, 3을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이거 10진수인데 이거를 BCD 코드로 바꿔라 이렇게 BCD 코드 바꿔라. BCD 코드로 이제 바꿨을 때 근데 이제는 얘를 BCD 코드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이제는 이진화 10진 코드가 돼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이진수를 쓰진 않잖아요. 10진수를 쓰기 때문에 10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4자리로 표현하면은 0, 0, 0, 1 이렇게 되고 그죠? 1은 그러니까 각각의 10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알고 보면은 우리가 4비트를 뭐라 불렀어? 4비트를 니블이라고 했었어. 니블. 4비트만 가지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컴퓨터가 쓰는 거는 2진수나 뭐 10진수, 8진수, 16진수인데 우리 인간이 쓰는 거 10진수만 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냐면 어차피 컴퓨터가 한 자리 숫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4비트 쓴다라는 걸 이미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뭐 16진수를 표현하는데 2진수 4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0진수를 한 자리 표현할 때 4비트면 충분하죠. 충분하기 때문에 4비트씩 표현해주면 돼요. 그래서 0010, 그 다음에 0011 이렇게 되죠. 이게 BCD 코드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장 가보면 이렇게 이제는 실제 이 4개씩 끊어봐야 돼 이렇게. 안 끊어보면은 이게 1, 2, 4, 8, 10, 11, 18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원래 10진수 한 자리 2진수 4자리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컴퓨터는 4자리씩 끊어서 읽어와요. 이게 BCD 코드라는 것을 주장해주면 4자리씩 끊어서 읽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23을 표현했듯이 컴퓨터도 123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8번에 와서 앱세딕은 BCD 코드를 익스텐디드 했다고 했었죠. BCD 코드에서 이제 3비트가 아니라 2비트 추가해가지고 8비트가 되는 거죠. 원래가 얘가 6비트잖아요, 6비트. 6비트, 2비트 추가해가지고 2비트 추가하니까 8비트. 이게 앱세딕 코드였었어요. 자, 이제 9번을 보면은 3초가 2421, 뭐 841 자보수다. 그래서 자보수 코드가 보면 3초가 2421, 511 맞아. 근데 이게 틀렸다 했었죠. 요게 84 -2 -1 이랬었죠.
자보스 코드 841 코드는 자보스 코드가 아니에요. 예, 책을 보시면 84 마이너스 2, 가중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나온 적이 없지만 얘가 한번 나왔었죠. 3초가 241, 511이 자보스 코드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단순함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뭐 군문이나 지방지 이런 거 볼 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레이 코드는 아셔야 되죠. 엑소와 원리를 뭐 이용하는 건데 그레이 코드는 연산이 불가능하죠. 예, 연산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엑소와 원리를 이용한 가중치 코드로 연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연산이 가능한 것은 가중치 코드인데 연산이 가능한 것은 가중치 코드죠. 예? 가중치는 숫자로만 돼, 숫자로만. 뭐 2421, 511 다 숫자로 돼 있어. 근데 이제 문제 보기에서 이렇게 504310 이렇게 말하면 관계없는데 숫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산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바이큐너리 아니면 링카운터 이렇게 내면은 얘는 수치로 안 돼 있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두 애들만 얘는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연산 가능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바이큐너리나 링카운트는 이거 읽으려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1번 보면은 이진수 이거를 지금 보면은 110, 11이잖아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 바꿀 때는 맨 앞에 있는 거는 내려오고 인접해 있는 것들을 엑소화 한다고 했었죠. 이진수일 때가 지그재그 했었으니까. 그죠? 그레이 코드로 이진수 바꿀 때 지그재그로 이렇게 엑소가 했는데, 그럼 거꾸로니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 바꾸면 인접해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건 내려오고 인접해 있는 거를 엑소화하면은 0이죠. 이 두 개를 엑소화하면은 1이죠. 이 두 개를 엑소화하면은 1이죠. 이 두 개 엑소화하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10, 110 이렇게 말에 맞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거는 이 컴퓨터 내부에서 쓰는 거고, 이것은 입출력 연산할 때 전송. 그래서 이제 입출력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터기나 아니면은 뭐 프린터 외부 장치로 보내겠죠. 보내면 그 수신치 컴퓨터에게도 마찬가지 이진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이진수로 보냈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지 바꿔서 보내는 거죠. 모뎀 같은 데서 하는 거라 했었어. 그때 AD 변환기에서 쓴다고 했었죠. AD 변환기 대표적인 게 모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거기 아마 모뎀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AD 변환기 이런 게. 그러면은 거기 32페이지인데 거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 데이터하고, 그러면은 뭐 이제 모뎀이나 입출 작업 시에 이제는 바꿨어. 그러면 원래 수신 측 컴퓨터에서 송신 측에서 이렇게 날렸으면 수신 측에서 어때요? 똑같이 받아야겠죠. 모뎀이 하는 역할은 그런 역할이니까. 그러면은 맨 앞 비트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고, 이 결과값과 얘를 지그재그 한다 했었죠. 지그재그 이렇게. 얘를 엑소화를 해서 참, 얘를 엑소화해서 거짓, 얘를 엑소화해서 참, 얘를 엑소화해서 참. 그래서 11011, 그래서 11011. 그래서 송신측에서 보는 데이터가 수인측에서 똑같이 전달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출문제 보면은 과거 문제이긴 하지만, 군무원 이런 데 보면 나와. 경찰청 잘 나오고. 그거 보면은 그레이 코드는 연산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레이 코드 연산을 내면은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진수 다시 그레이 코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12번 보면 해밍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도중에 두 비트가 동시에 바뀌면 어떨까요? 어차피 해밍 코드도 오류를 검출할 때 필트 비트를 쓰죠. 필트 비트는 1의 개수를 짝수기, 홀수기에 이렇게 세기 때문에 두 비트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오류 검출할 수가 없다. 이랬었죠. 주의하셔야 돼요. 계산한 것보다 이게 더 오를 수 있어요. 이게 계산한 것만 계속 나왔었거든. 첫 문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도 아셔야 돼요. 응? 자, 13번 보면 해밍 코드는 841 코드에서 이제 세 비트 필트 비트를 추가했었죠. 그래서 오류 발견뿐만 아니라 교정은 정정 바꾸는 걸 말한 거 정정. 교정 정정이 가능하다. 근데 필트는 오류 검출만 가능한 거죠. 얘는 에러 검출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에러 검출만 가능한 필트 비트를 써서 해밍 코드를 바꾸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오류를 검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인측에서 오류를 정정할 수도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만들어 보면 지금 보면은 얘가 1001인데 이걸 이게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진수가요. 그럼 해밍 코드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때 인덱스를 꼭 써야겠어. 1, 2, 3, 4, 5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여기가 체크 1, 체크 2, 그죠? 여기가 체크 1, 체크 2, 체크 4. 그리고 여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꼭 인덱스를 써야 돼. 헷갈린단 말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는 어차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근데 여기를 채우려는 거잖아, 지금. 체크 1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 3, 5, 7. 이렇게 개수를 센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짝수 페널티 방법을 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채워야 되는 거야? 0을 채워야 짝수가 되겠죠, 이렇게 개수가. 응? 그래서 여기 0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체크 1. 체크 1이니까 하나 보고 하나 띄고 또 하나 봤잖아. 하나 보고 하나 띄고 또 하나 보고 하나 봤죠? 근데 이거 그냥 갖다 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띄고 이거 띄고 또 하나 보고 이렇게만 암기하면 된다 하잖아요. 1357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밍이라는 사람도 8비트 필요 없는 거고 해밍이라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어차피 가중치를 줄 때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1, 2, 4, 8 나갈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10진수에서 1시 100, 1000만 나가듯이 이진수는 1, 2, 4, 8, 10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중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려고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가중치를 그렇게밖에 못 두겠네. 그리고 카르본 맵을 할 때도 어땠어요? 맵의 있는 크기를 1, 2, 4, 8 이렇게 묶었었죠? 그랬었죠?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제 체크 2를 보면은 체크 2니까 2개씩 보는 거야.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2개. 예? 2, 3. 이거 본 거예요. 갖다 쓴 거밖에 안 돼. 4, 5 띄고, 2개 봤으니까 2개 띄고, 그 다음에 5, 6. 4, 5 띄고, 6,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어때? 예, 이렇게 2개니까 짝수 되려면 여기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0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예, 작년에도 나왔어. 지금 거기 보면 작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도 나왔다고. 그 다음에 체크 4. 체크 4는 4로 여기를 채울 거니까 4, 6, 7, 4개 본대서 네 번째니까. 그래서 여기 따온 거야. 4, 5, 6, 7, 0, 0, 1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 짝수 해밍을 만들어내면 그죠? 예, 그래서 짝수 패티 체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하면은 이제 변환해 보니까 이제 1 됐으니까 얘가 이 값이 0, 0, 1, 1, 0, 0, 1 0, 0, 1, 1 001 맞죠? 이렇게 바꿔서 이제 보내는데 특정 비트가 있는 오류가 났었을 때 수인 측에서 오류를 검출한 다음에 정정까지 했었어요. 그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으면은 뭐 딱 들어오지 않겠죠. 압축해서 또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군더더기가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보면 손해야. 딱 필요한 것만 딱 알고 풀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지. 군더더기를 들어가 봤자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15분 왔어요. 엑사오와 간이는 베타적 논리 합이었었죠. 연산은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특정 비트를 반전시킬 때. 맞죠? 엑소화가 1, 2일 때는 거짓이고 서로 베타 줄 때는 참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는 연산의 종류에서 보면은 35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나왔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암기를 할 때, 00일 때는 0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01이든 10이면은 참, 11이면 거짓 나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입력값이 이랬을 때, 아이고, 참, 입력값이는 어차피 이제 입력값이 이렇게 됐었을 때 입력값이고 출력값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참인분만 표현한 게 민텀의 5화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출력값을 얘는 우리가 S라고 하면은 S는 여기 AB라고 쳐야겠네요. 뭐 입력값은 AB라고 치면 이렇게 나왔다고. A의 바 B 플러스 A B 바 이렇게.
서로 베타적일 때만, 서로 베타적이잖아요. 베타적일 때만. 베타적일 때만 참여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암기할 때 우리가 베타 둘합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 항상 어떤 이유를 대고 암기를 해야 돼. 이유를 대지 않으면 어차피 까먹어요. 공부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OR하고 있었고 띠를 둘렀기 때문에 XOR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is, 크루시브 이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베타적이란 말이에요. 베타적. 그래서 얘는 베타적 오하다. 논리 합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암기를 하더라도 뭔가 이유를 대세요. 하라고 했었어요. 오하인데 띠를 눌렀다. 그래서 X5와. 근데 X가 뭐냐? 익스클루시브 오화.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베타적이다. 그럼 베타적일 때만 참일 거 아니에요. 또 다를 때만. 같으면 거짓이고. 그래서 베타 합이니까 특정 비트가 같은지, 그죠? 같은지 비교할 때.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이제는, 반전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일값을 집어넣었었죠. 거기 35페이지에 보면은 일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반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0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때요? 그 값이 동일한 값인지 비교했었고, 그죠? 그래서 비교와 반전을 시킬 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이유를 대서 암기해야지 이유를 대지 않으면 안 된다. 어차피 이거 기억 못 해요. 않는 게 나아. 왜? 지금 2011년이면 이것도 거의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억 못 할 거라면 아예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머리만 아프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빗대서 암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해왔어요. 자, 16번 보면은 어떤 값을 그 왼쪽 시프트는 연산을 해보면 값이 커졌었죠. 곱한 값이 된다. 요거를 어떤 수 n을 2의 n. 왼쪽 시프트는 커졌었죠, 값이. 곱셈 결과 가져오고. 오른쪽 시프트는 어때요? 나눈 셈만 결과 가져온다. 이미 나왔다고. 시험에서는.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해봤어요? 해보니까 값이 증가하더라. 왼쪽 시프트 하니까. 오른쪽 시프트니 값이 줄더라. 그래서 나눈 결과인데 어떤 수 n을 2n승분의 1. 이거 한 거 같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나, n 나누기 2n승. 이렇게 하나 뭐 같은 거죠. 나눈 셈을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실제 값을 연산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건 몰라도 이해보수는 기억해야 돼. 이해보수. 그래서 이해보수를 할 때 왼쪽 시프트를 하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해보수 이거 시프트 하면은 패드 리미트가 아니에요. 부호와 크기와 이해보수는 항상 0이었다. 그러니까 부호와 크기는 몰라도 되지만 이해보수 같은 경우는 왼쪽 시프트를 했었을 때 패딩 채워지는 거야. 새로운 비트 채우는 걸 말했죠. 새로운 비트를 채우는데 0이 채워. 항상 부호와 한 개 0이 채워져. 헷갈린다고. 그렇지만 우측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래 보수야 뭐 부호가 채워지겠지만 왼쪽 오른쪽이든 간에 이해 보수는 오른쪽 시프트는 사인 값이 채워졌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계산하는 게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10년 넘긴 하죠. 그래도 계속 이제는 기출문제 집에 있으니까 반복해서 풀어보긴 해야 돼. 왜냐면은 이거 또 내면 맞출 사람 몇 명 없어요.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3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그 표 2.9에 보면 다른 건 못 기억해도 꼭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보수는 왼쪽 시프트를 했었을 때 새로 들어오는 비트, 빈 비트죠. 비어있는 비트가 항상 0이 채워지는 거고 우측 시프트는 사인 값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제를 들여서 풀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는 여러분들 스스로 또 풀어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그 진도를 되게 지금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만 하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뭐 커트라인이 뭐 80점 뭐 초반 중반이니까 국가직 같은 경우, 국가직 지방직은 똑같이 나오는데도 거의. 자, 그러면 계속해서 파트 레슨 12에 해당되는 거죠. CPU와 이제 메모리 사이 또 입출 장치 사이에 자료 전달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CPU와 메모리 사이에서는 자료 전달을 CPU가 담당하지만 여기 이제 메모리와 입출 장치 사이에서는 누가 해요? 자료 전달을 DMA가
했었죠? 자, 그림 지금 나눠드렸죠? 그거 써 있을 거예요. 그 그림에도. 그래서 그 그림 이제는 갖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추상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추상화. 예, 그 추상화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머릿속에. 하드웨어를 공부했으면은 그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제 앞으로 이제는 배울 뭐 저장치, 연산장치 그 그림을 이어 못 오면 안 돼요. 대중소 항상 뭔가를 이미지 기억할 때도 대중소 기억해야 돼요. 이게 테마식으로 띄엄띄엄 점주직처럼 이렇게 기억하면은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왜 점주직을 했겠어요? 점주직을 만들어 놔야 애들이 찾기가 힘들잖아. 그죠?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 잡으면 다 고구마 덩클 굴러들듯이 다 끌어들어올 거 아니야. 예? 그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점주직처럼 하면은 기억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항상 계층구조. 계층구조로 생각해야 돼. 계층구조로. 대중소. 응?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DMA는 뭐 뒤에 나오니까, 그러나 DMA가 이게 메모리하고 입장치를 직접, 다이렉트. 직접 메모리 액세스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개인용 컴퓨터도 메모리와 입장치 사이를 CPU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 그림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DMA도 여러 번 나왔었고 엄청 많이 나왔죠. 자, 19번 보면요. 중앙처장치는 이거 봐요.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 틀려요. 제가 지금 대부분 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이렇게 좀 더 바꿔서 낸 거라고. 물론 뭐 이론서에도 있지만 이론서에 이런 문구 없잖아. 그죠? 기출문제 문구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잘 속는단 말이죠. 제어연상치? 또 이런 그림을 보면 제어와 연상치만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실제 대학 교재 보면은. 그러면 어디서 기억한다는 거야? 또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기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개를 끄덕거리든 아니면 찾아보든 할 거 아니야.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아닌가 찾아보겠죠. 그럼 기억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제 전두엽에서 뭘 끄집어 와라 이렇게 명령 신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장치는 다 있어. 그래서 특히 중앙처장치에 있는 기억장치를 우리가 레지스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장치하면 주기억장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야. 좀 더 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스탠 소프트웨어 이것도 얘는 작년도 나왔었죠. 그래서 뭐 윈도우라든가 유닉스, 리눅스, 그 다음에 무슨 뭐 iOS, 그죠? 애플 거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OS 이런 거 있죠.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iOS든 우리가 안드로이드 OS든 뭐 리눅스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된다. 이 리눅스죠. 리눅스. 리눅스든 간에 U가 하나예요. LU죠, LU. 그 리눅스든 뭐 유닉스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OS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이제 스템 개발에 쓰이는 컴파일러 인터프레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됐죠? 언어 번역기. 한마디로 말하면 얘들은 언어 번역기예요. 이것도 따로 알고 있어야 돼, 따로. 따로 이거는 OS 시간 또 해요. 언어 번역기. 우리가 쓰는 거는 봐봐요. 우리 C 언어, 자바 이런 게 들어봤죠? 이번 연휴 동안 좀 봤어요? C 언어? C 언어는 알아야 돼. C 언어는 국가직 지방직은 꼭 나와. 안 나온 지 한 번도 없어요. 이번 국기직도 마찬가지로 꼭 나와요. 그런데 계직이 작년에 안 나왔었죠. 올해구나, 올해. 올해 계직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18 문제 줄면서 이제 안 나온 거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컴퓨터 반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 범위도 더 넓고, 우리 국가직 전산직 이런 거보다. 그래서 그때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는 운영체제, 뒤에 가서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거 하려면은 언어 개념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저 계류직에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류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언어 개념은 있어야 돼. C 언어 정도는 알아야 돼. 그거 해봤자 그 상강밖에 안 되잖아요. 상강밖에 안 되죠. 그 전부야 그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풀면 충분하죠. 올해 문제, 작년 문제 보면 너무 쉽게 나왔어. 이품은 몇 줄 나왔었고, 품은 몇 줄 나왔었고, 리턴문 몇 줄 나왔고 전부예요.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국가직, 지방직, 뭐 국회직이나 군법 문제 이런 거 보면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서 더 이상 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얘기죠. 왜?
그렇게만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 80점대밖에 못 맞히잖아요. 예? 이게 거의 똑같이 내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뽑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목적에 의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 하시고 좀 쉽게 공부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는 지금 이제 모집 민원도 많고, 모집 민원이 많은 거에 비해서 출연율은,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 다 할 거예요.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37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배운 거를 정리를 했었어요.